안녕하세요. 현장 어떠니의 김의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7월 15일에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고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통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든가 혹은 3명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했다든가 혹은 1년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사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는 아니죠. 아닌 게 명백하니까 일단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이 돼 있어 갖고요. 근데 이 사건하고 관계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에서는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면 당연히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터널은 터널 구간만 485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겠죠. 이 사건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이 사건 사고가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관리상의 하자가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법령에서 관리와 관련해서 규정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든가, 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행할 거라고 예견되는, 기대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하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게 하자 인정하는데 가장 쉽거든요. 인접한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보시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등의 안전 조치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관리 주체는 긴급한 위험 상황을 인식했으면 시설물의 사용 제한 조치 등 안전 조치를 다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이라는 문구가 앞에 있죠. 이 사건 사고에서 보면 사고는 8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7시 2분, 7시 58분에 시민들께서 112를 통해서 사용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를 했을 거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만연히 생각해서 사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거고, 23조를 위반했으면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평가를 받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구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고, 또 민사손해배상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민사손해배상의 5배 이내에서 가중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조문을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호부터 4호까지의 의무를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공중이용시설에 유해 위험 요인이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 안전조치,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편성해라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항 보시면 공중이용시설의 유해 위험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용 제한을 포함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보해라. 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문을 보시면 인력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인이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이용 제한을 포함한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편성해라. 2항 보시면 공중이용시설의 위험이 신고 접수된 경우 이용 제한을 포함하는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라. 결국에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용 제한을 포함하는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했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우리 7호를 한번 봐보실게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 어떤 업무 처리 절차인지는 가나다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나하고 라가 이 사건하고 관련됩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조치 요구,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라. 비상 상황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 훈련에 관한 사항도 매뉴얼로 만들어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인력을 편성하는 조치라든가 혹은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살펴보신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법에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게 되겠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신고가 접수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평소에 구조훈련,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상당히 듭니다. 또 이런 게 서류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일반적 손해배상의 5배 이내의 손해를 배상해라. 그러면 5배 이내가 어느 정도냐? 법원에서 위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조항이 우리 헌법 34조 6항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사무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혹은 대충 지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재해예방 조치하라고 감독을 하는데 왜 정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매우 안타깝고 매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제까지 현장 어떠니의 김희택 변호사였습니다.